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기의 두 번째, 동기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기기 시간인데, 이 동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지금 쓰고 있는데, 발전소에 있는 모든 발전기는 우리가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우리 지금 교류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교류 발전기에 대부분이 다 뭐다? 동기발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기발전기. 자, 동기발전기는 전동기로의 쓰임보다는 발전기로의 쓰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이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류발전기라고 해요. 교류발전기. 교류발전기라고 하고 이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단상, 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동기발전기는 단상 발전기가 아닌 삼상 발전기입니다. 삼상 발전기. 그래서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돼요. 삼상 교류 발전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직류기에서는 뭐가 돌아갔냐면 전기자가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회전 전기자형이었습니다. 직류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자, 전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계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자는 자속을 공급해주는 부분을 계자라고 해요. 근데 전기자는요. 전기자는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전기자입니다. 근데 그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회전을 했다라면 직류기는 동기기는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자속을 공급해주는 부분이 회전을 하는 회전 계자형입니다. 그러면 직류기보다는 동기기가 더 안정적이겠죠. 기기 자체가. 왜? 전기가 만들어진 부분이 도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는 다시 뭐라고 하냐? 회전 계자형이라고도 해요. 회전 계자형. 다 같이 동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회전 계자형을 쓰니까 뭐가 좋냐? 우선은 기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자에다가 전원을 직류 전원을 줘야지만 자속을 공급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직류 전원을 인가해도 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근데 그 전기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삼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삼상. 삼상 연결, 우리 삼상일 때는 연결 방법 또는 결산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Y 결선, 성형 결선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델타 결선, 환상 결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성형 결선, Y 결선으로서 결선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또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기의 출력은 이미 크게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동기기예요. 동기기.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냐? 또 정속도 발전기라고 또 합니다. 정속도. 왜 정속도인지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동기 발전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동기 발전기예요.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삼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상. 삼상의 Y 결선으로 되어 있어요. Y 결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코일 한 덩어리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에서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삼상이에요. 이게 무슨 결선되어 있다고요? Y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자가 있어요. 계자. 계자가 있죠. N, S극. 코일을 감아서 여기서 직류 기전력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이 생겨서 자속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 자속이 이제 어떻게 이제 회전을 해요. 근데 이 계자가 스스로 회전을 하냐? 스스로 회전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뭐가 여기서 어떤 요놈을 돌려줄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 이 원동기에는 물을 이용해서 돌려줄 것인지 증기를 이용해서 돌려줄 것인지.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는 어떤 발전기가 있어요? 수력발전소, 발전소에는 수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죠. 수력발전소는 뭘 이용해서 물의 낙차, 그러니까 수차를 돌려가지고 이 계자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는요, 뭔가를 떼어가지고 증기에 압을 쌓아가지고 계자 돌려주는 거죠. 그건 터빈 되겠지, 터빈. 그래서 이 원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차가 있고
터빈이 있더라 이거야. 터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수차와 터빈에 의해서 자, 계좌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근데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자속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기전력이 생기겠죠. 기전력이. 그러면 자, 이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 일정한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일정하게 돌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자, 여기 부분에서도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삼상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자, 이게 동기 발전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제가 자, 이 자속이 일정하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저력 또한 똑같은 속도로 돌겠죠. 그런 속도를 뭐라고 해요? 이걸 동기 속도다라고 해요. 동기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입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입니다. 회전 계좌형입니다. 정속도 발전기입니다. 자, 회전 계좌형으로 쓰고 있는 발전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아, 이거는 동기 발전기다 라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 동기 발전기는 어떤 속도로 돌아간대요? 동기 속도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동기 속도에 대해서 볼게요. 동기 속도. 자,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 동기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NS라고 이제 동기 속도를 NS라고 하는데 그 S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싱크로노스래요. 싱크로노스 영문으로. 그럼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어떤 수용 종목이 있죠. 자, 2인 이상이 와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죠.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이 자속과 이 기전력은 어떤 속도로? 자, 동기 속도 같은 속도로 돌겠죠. 그래서 이걸 싱크로노스 스피드라고 해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스피드 해가지고 우리는 NS라고 합니다. NS. 자, 이 NS는 어떻게 구하냐?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자, 속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RPM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자, 극수가 돼요. 극수. 자, 이 극수라고 하는 것은 이 NS. 그럼 이건 2극짜리지. 그죠? 그 다음에 F는 자, 주파수가 되겠죠. 주파수는 자, 몇 헤르츠를 기본으로 합니까? 60Hz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 동기 속도는 나중에 유도기에서도 우리가 자, 회전 자기의 속도로서도 쓰여요. 그래서 자,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구한다? 극수와 주파수에서 결정되어진 수다. 회전 속도다. 그래서 P는 자, NS는 P분의 120 F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동기 발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자, 이 동기 속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수소 냉각 발전 수소 냉각 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좌가 돌아가요. 계좌가 돌아가는데 이게 그냥 돌아가? 아니죠. 원동기에 의해서 돌려준다고요. 그럼 원동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차가 있고 터빈이 있대요. 그럼 이 수차형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돌긋기, 철긋기라는 얘기를 써요. 자, 이 수차 발전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자, 돌긋기 또는 자, 철긋기 자,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자, 비돌긋기 자, 비철긋기 자,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얘기를. 또는 자, 여기는 돌극형, 여기는 또 자, 원통형, 또는 여기는 우산형 이런 얘기도 써요. 이게 자, 원동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산업기사나 기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자, 이런 특징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기능사다 보니까 자,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시자고요. 자, 수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긋기, 철긋기, 우산형이라고 하고요. 터빈을 비돌긋기, 비철긋기, 원통형이라고 한대요. 자, 요 부분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 열을 식혀줘야 돼요. 열을. 자,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방법은 우리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차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는 자, 뭘 쓰냐? 야, 공기 스스로 공기에다 그냥 둬요. 그래서 이걸 공기 냉각 방식을 씁니다. 공기 냉각 방식을. 근데 터빈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냉각도 빨리 시켜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수소 냉각을 시킵니다. 수소 냉각. 그래서 거기에 자, 수소 냉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소 냉각. 자, 두 번째 수소 냉각 발전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수소 냉각 발전 방식.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수소 냉각 발전 방식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수소 자, 냉각 발전 방식. 자, 근데 수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소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냉각을 쓰는데 수소를 가지고 냉각을 시키는데 자, 수소의 어떤 특징이냐? 그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수소의 비중이 공기의 작 몇 프로? 7%. 공기의 7%예요. 굉장히 가볍지. 그래서 자, 풍선이 공기의 냉각에 자, 몇 분의 몇? 10분의 1로 감소를 한대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 공기가 100이 있었다면 수소는 몇만 있으면 돼? 10만 있으면 돼.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풍선이 공기 냉각의 약 10분의 1로 감소하더라. 비열은 공기의 몇 배요? 14배로 냉각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이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수소는 공기에 혼입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네. 폭발할 우려가 있어. 그래서 어떤 구조로? 자, 방폭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또 장점으로는 소음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이점이 또 있어요. 자, 이런 이점이 갖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가볍게. 자,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자, 출제 비중은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의 냉각 방식이야? 자, 요 부분. 자, 원동기에 대한 수차와 터빈이 돌아가는데 이 수차가 돌아갔을 때 열, 자, 터빈이 돌아갔을 때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핵심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6국에서 60Hz의 주파수를 얻으려면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자, 동기속도로서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 근데 극수가 얼마고? 자, 6국이고 자, 주파수가 60Hz가 되니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120 곱하기 60이 되고요. 극수는 6국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200 RPM으로서 돌고 있더라. 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자, 세 번째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자 권선법. 자, 전기자 권선법. 자, 직류발전기를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직류발전기에서 우리가 전기자에서 자, 전기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까?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철심은 어떤 철심? 규소강으로 된 성층 철심을 쓴다라고 했어요. 왜? 철선 줄이기 위해서. 그 철선 중에 히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규소강으로 된 성층 철심을 썼었죠. 근데 그 권선 부분에서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유기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권선을 감았어요. 어떻게? 고산권, 패로권, 이층권 용도에 따라서 중권, 파권으로 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감는데 차원이 틀려요. 직류발전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선을 감았는데 교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자, 똑같이 감아요. 그렇게 감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회전을 함으로써 교류기다 보니까 주파수에 의한 어떤 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고조파가. 그 고조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주파수 기본파의 배수로 들어오는 파형을 우리는 고조파라고 해요. 그럼 고조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만약에 자, 이런 지금 기본파예요. 이런 주파수 안에 이 기본파의 배수 파형이 들어온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연파와 이 정연파가 합성이 되겠죠. 합성이 되다 보면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일그러지더라. 그럼 안 되겠지. 우린 매끄러운 정연파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권선을 감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전기자의 권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로지 뭐냐?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습니다.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 파형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이냐? 자, 이 고조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권선이라고 하는 걸 감아요. 이해되시죠? 다 됐네? 이게 다야. 전기자 권선법은. 이해되시죠? 근데 자, 어떤 방법으로서 고조파를 감소시키고 제거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포권. 자, 분포권. 자, 이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고조파는 감소가 됩니다. 자, 고조파가 감소가 되고 누설 리액턴스 또한 작아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 아실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다야. 이해되시죠? 하지만 자,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 분포권 개수 값 가지고 자, 고조파가 감소된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거는 안 돼요. 제거는 안 되고 자, 분포권은 고조파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분포권 개수값 KD는 어떻게 구하냐? 사인의 2n분의 파이에 자, 사인의 2n분의 파이가 되고 분모의 Q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 Q는 뭐냐? 이 Q는 자, 매상의 자, 슬로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슬로스. 자, 그래서 자, 매상의 자, 슬로스로서 나눠준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매Q라고 한다. 자, M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포권은 자, 분포권 개수값이 있었고 자, 특징이 뭐냐? 고조파를 제거한대요. 자, 제거보다는 감소가 돼요. 감소가. 그다음에 코일에서 발생된 열을 골고루 발산시키고 누설 리액턴스가 적고요. 집중권보다 기전력이 적대. 자, 분포권과 비교된 게 집중권인데 자, 그런 게 있다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단절권입니다. 자, 단절권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조파를 어떻게 이제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 제거된 양, 자, 그걸 우리 단절권 개수라고 하는데 단절권 개수는 사인의 2분의 1의 베타 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베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베타는 자, 극간격에 대한 자, 코일 간격에 자, 이 B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베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그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요. 특징이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고 동해양이 감소되어 기계가 축소가 되고 가격이 싸고요. 자, 단절권과 비교된 게 뭐냐면 전절권이에요. 자, 전절권에 비해 유기되는 기전력이 굉장히 작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도 자,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어떤 법칙에 의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냐면 자, 직류기에서는 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 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직류기에서는. 근데 교류기인 동기기에서는 자, 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K 오메가가 뭐냐면 이 K 오메가라고 하는 게 권성 개수예요. 권성 개수. 자, 근데 이 권성 개수는 자, 뭐의 곱이냐면 분포권 개수 곱하기 단절권 개수의 자,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값은 항상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그러면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동기발전기에서의 기전력 값은 항상 어떻습니까? 작아지겠죠. 자, 직류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을 자,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선이라고 하는 걸 감았어요. 근데 동기발전기에서는 야, 이거 발전기인데 기전력 올려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자, 이 권선 개수에 의해서 기전력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작아도 상관은 없어. 왜? 교류기다 보니까 자, 파형이 일그러진 파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전기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그 파형을 자, 개선시켜 주는 거죠. 고조파를 없애줘가지고 제거시켜가지고 자, 매끄러운 파형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매끄러운 파형에 의해서 자, 어디로 보내죠? 그 매끄러운 파형을 변전소. 그럼 변전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가 있겠죠. 그 변압기에서 전압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죠? 굳이 해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죠. 매끄러운 파형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전기자를 감아요. 자, 어떤 이유로? 파형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핵심 예제 2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자, 단절권으로 하면 자, 뭐가 되더라? 파형이 개선된대. 고조파 제거된대. 자, 뭐 찾으시면 돼요? 파형이 좋아진다. 분포권도 마찬가지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해서 자, 전기자 권선법은 자,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수식도 잘 안 외워져. 잘 모르겠고 그냥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권선법은 오로지 뭐 하기 위한 거다? 파형을 개선시킨대. 자, 뭐함으로써? 고주파를 감소하고 제거시킴으로써.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전기자의 권선법이었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시자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자, 전기자 자, 반작용이 나와 있지. 자, 전기자 반작용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어디서요? 직류기에서. 직류기에서 들어보셨죠? 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들어보셨죠? 전기자 반작용이 뭐예요? 자, 계자에서 자석을 공급해 줍니다. 그죠? 자, 계자에서는 역할이 자석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근데 전기자가 회전을 한대. 그러면서 기전력이 생겼네. 이 기전력이 자 어떻게 이제 부하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어디서? 전기자에서. 그럼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석이 생기네. 그렇죠. 전기자에서 자석이 생긴데 자석은 누가 공급을 해줬는데? 계자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자 그래서 전기자에서 생긴 자석이 이 계자에서 생긴 자석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 중성 측에 이동이 된다라고 했어요. 직류 발전기에서. 또 마찬가지죠. 자, 전기자에서 생긴 자석에 의해서 계자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자, 그런데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자, 뭐만 고려를 했냐면 저항 성분만 고려를 했어요. 저항 성분. 왜? 부하는 저항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류 발전기는 부하가 뭐가 있습니까? 부하가 L부하도 있고 C부하도 있지. RLC 부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동기발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계자예요, 계자. 자, 동기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발전기죠. 왜? 아까 그림,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기에 권선이 있었고요. 자, 권선이 있었고, 자, 권선이 있고, 자, 여기에 자 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근데 자, 권선을 감아서 자, 이렇게 전원을 준 거죠. 그러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죠? 자,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걸 뭐라고 해요? 타여자라고 하죠. 타여자.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발전기. 자,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삼상으로서 자, 이렇게 Y결선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기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동기발전기는 자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죠. 부하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부하는 R부하, L부하, C부하. 자, 이 세 가지가 있겠죠. R부하, L부하, C부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부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자석이 변화가 생기는데 직류발전기에서는 자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자 뭐 하나 기억했어요?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마찬가지예요. 자, 동기발전기도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더라?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부하, L부하, C부하에 의해서 자석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R부하는 전압과 전류가 동일상입니다. 그죠? 전기 이론 부분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래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나더라 이거야. 교차 자화작용.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 L 보아는요. 자,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서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전류 기준으로 좀 볼게요. 전류 기준으로. 자, 전류가 전압보다 자, 위상이 몇 도? 90도. 자, 느리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상. 자, 여기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C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 L과 C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직축 반작용. 자, 이게 뭐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게 전기자예요. 이게 전기자인데, 자, 본선을 감지 않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자, 계자가, 자, 이렇게 있어요. 계자 자석이. 자, 이걸 중심으로 보시자고.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삼상 본선을 감죠. 자, 삼상 본선을, 자, 이렇게 감았어. 크기 갖고 이상이 120도 차이가 나게. 그러면 본선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석의 방향은 자, 요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렇죠? 자, 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R바부터 보시자고요. R바 보니까 자, 좌석의 변화가 생겨서 기전력이 생긴대. 그러면 이 기전력과 전류는 자, 어떤 동상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들어가니까 자석의 변화는 자, 여기는 나오니까 자, 자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나오니까 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성 자장은 요 방향으로 생기죠. 이게 R부하예요. R부하. 그러니까 원 자석과 어떤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자,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해요. 또는 이걸 횡축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L부하. 기전력이 생겼대요. L부하는 전류가 어떠세요? 전류가 90도 뒤져서 나오지. 전압이 앞서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 전류가 여기서는 나오는 전류가 왜?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위상이 90도 느리다면서요. 자, 기준이야. 여기서 느리고 여기 빠른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속의 변화가 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생기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합성 자장은 자, 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자, N은 그래서 자, 이 원 자속을 어떻게 방향이 다르니까 자, 계좌에서 나온 자속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L 부하에서 생긴 자속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자속 깎아먹겠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상 감자작용이다라고 해요. 감자작용. L은 자속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감자작용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 제가 C를 볼게요. C. 자, C는 자,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이 생기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겠네. 그럼 들어가니까 자, 윗방향으로 나오니까 자, 요 방향으로 생기겠네. 그러면 C는 어떻게 생겨요? 자, 이 C 부하는 자, 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건 L 부하가 되는 거고. 그럼 방향이 같네. 자속이 증가될 거란 말이야.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자, 이 C 부하는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증자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R 부하는 자,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으로서 일어나고 L과 C는 L에서는 자속을 감소시키는 자속을 반대니까 감소시키고요. C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더라. 증자작용이 일어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은 축에 있잖아. 그래서 이걸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의 반작용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동기발전기에서는 자속과 관련된 건 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이 감소된대 감자작용, 자속이 증가한대 증자작용, 뭐 갖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보죠. 자, 직각좌표형에서 기전력이에요. 전압이네, 전류네, 전류예요. 자, 여기는 발전기 측면이 되고요. 이 부분은 자, 전동기 측면이 됩니다. 자, 발전기 중심으로 자, 전류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자, 전류보다 앞에 있네. 전류가 뒤져 있네. 어떤 작용? 감자작용. 자, 전류가 앞에 있어요. 어떤 작용? 증자작용. 자, 전압이에요. 전압보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앞에 있죠. 앞에 있으면 감자작용. 자, 전류가 뒤에 있네. 증자작용.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 이 표 하나. 그러면 우리 핵심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핵심 예제 3번 보시게 되면 잘 읽어봐 이제. 삼산교류 발전기. 삼산교류 발전기는 이제 동기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 자, 발전기인데 90도 늦은 전류. 이게 늦는 거잖아요. 기전력에 비해서. 이건 앞선 거고. 늦은 전류는 어떤 작용하더라? 감자작용하더라. 자, 감자작용한데 감자작용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감자란 말이 3번하고 4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일치하진 않죠. 90도 늦은 감자작용이지. 자, 자극축과 자, 자극축과 몇 도? 자, 일치하고 감자작용을 하더라.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네. 자극축보다 90도 늦은. 자, 극수축보다 아니지. 자극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나 증자는 다 자극축과 일치하죠. 90도가 아니잖아. 90도는 교차 자화작용이니까. 자극축과 일치하며 자, 어떤 작용한대? 감자작용한대.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극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L과 C는요. 자극축상에 있는 거잖아. 그죠? 자극축과 일치하고 자, 감자작용을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볼게요. 동기 임피던스. 자, 전기자 반작용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볼게요.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 자, 동기 임피던스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전기자가 Y절선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자, 그려보니까 이게 계자고, 계자에서 자석을 공급해주고, 자, 여기에, 자, 전원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자, 교류의 전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한 상만 볼게요. 왜? 중성선이 있으니까 부하하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게요. 부하하고. 자, 요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기전력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부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있다 했어. 내부 저항. 그걸 제가 이 바깥으로 빼볼게요. 이 내부 저항 역할을 하는 걸. 그러면 자, 이게 내부 저항이더라 이거야. 근데 뭐가 있었어요? R부하, L부하, C부하.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라고 하지. 임피던스. 자, 제가 이걸 임피던스라고 할게요. 이 임피던스 ZS를 뭐라고 하냐? 이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할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 그죠? 근데 RL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로가 자, 이 동기 임피던스는 자,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동기 임피던스는 RA 플러스 전기자 저항. 저항 성분 전기자 저항이 되잖아. 그죠? 전기자 저항에 자, XA가 되겠죠. 자, 요게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자, XS로 되죠. 자, XS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로상에서 보니까 이 전기자 저항값이 자, 이렇게 볼게. 이걸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는 자, 동기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기 리액턴스. 자, 선로상에서는 전기자 저항값보다 동기 리액턴스가 월등히 크더라 이거야. 월등히. 그래서 자, 동기 임피던스 이꼬르 자, 이렇게 자, 동기 임피던스 이꼬르 자, 뭘로 보자? 동기 리액턴스로 봐도 무방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동기 리액턴스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동기 리액턴스는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 자, 플러스 자, 누설 리액턴스의 합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A는 뭐냐? XA는 자,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자, 반작용. 자, 리액턴스고. 자, XL은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 누설
리액턴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 내부장 역할을 하는 거. 왜? 부하가 R부하, L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항값이 정기적 저항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뭘로 봐도 무방하더라. 동기 리액턴스로 봐도 무방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자고요. 5번째. 자, 5번째를 보니까 삼상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왜? 동기 발전기는 오로지 삼상 발전기니까 단상이라고 하는 게 없겠지. 근데 이제 한 상식 나눠서 보게 되면 단상 출력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5번째. 자, 삼상 출력이에요. 삼상 출력. 자, 삼상 출력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걸 또 공식으로만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상 출력인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단상 출력이 있고 삼상 출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삭 하나만 봤었지. 그때 자, 단상 출력 P는 어떻게 구했냐?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이제 뭘로 보니까 동기 리액턴스로 보는 거니까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유기기전력과 단자 사이의 곱에 자, 사인의 델타 각으로서 우리가 구하더라. 그러면 이 델타 각, 사인의 각, 이 델타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부하각. 부하각인데 이 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에 이루는 각. 이걸 부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공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삼상일 때는요. 삼상일 때 자, 출력은 야, 몇 배가 되면 돼요? 3배가 되면 되겠지. 3배의 동기 리액턴스에 자, 이 부위에 사인의 델타 와트만큼 자,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단순하게 공부를 좀 하세요.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자, 제가 적어드렸던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동기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동기발전기의 동기 속도에서부터 자, 삼상 출력까지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했던 이 키워드 작업만 하시고 공식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자, 그렇게 어렵지 또 않은 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